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부부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주변에 하나둘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 나이 드니까 거의 절반은 이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네요. 저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부부들 대부분은 진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 이야기로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네는 어쨌느니 저렇다느니.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부부만의 둘만의 대화가 필요한 건데 늘상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남 이야기만 하는 부부들이 대다수죠. 그러다 보면 나이 들면서 왜 부부들이 멀어졌을까 그때 가서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배우자의 마음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나이 들어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둘만이 남았을 때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할까요? 되돌리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GDP도 예전 부모님들에 비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사실 굶어 죽지도 않는데 말이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과의 비교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자식에 대한 집착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50대 이후부터는 부부만의 노후 준비와 노후 준비라는 게 돈만 있는 건 아니고 제2의 부부관계를 컨설팅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자식들 키우고 부모들 챙기느냐고 배우자에게 소홀했다면 이제라도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배우자임을 깨닫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유교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사실 학교 교육도 그러했고 남편과 둘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문제보다는 늘상 자식이 먼저고 교육이 먼저고 부부만의 가장 중요한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쁘게 사는데 무슨 스킨십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스킨십도 많이 해본 부부들이 어색하지 않게 나이 들어가면서도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요. 그런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냉랭해지는 게 사실이고 결국 무엇 때문에 서로가 서운한 건지도 모른 채 이별을 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나이가 들며 더욱 중요해지는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는 즉 서로의 손을 잡고 안아주고 따뜻한 접촉을 나누는 것의 의미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부분이 중요할까요? 제가 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죠. 80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을 부부관계를 잘 안 해줘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으니 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아버님이 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시대 우리 문화가 또 환경이 그런 은밀한 부분까지 부부끼리 대화하고 풀어가는 부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가 그 부분으로 갈등을 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이랑 잠자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부부만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스킨십이 사라지는 나라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랑을 해야 만사형통이고 서로를 충만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부부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은 참 외롭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죽도록 일만 하다가 병들고 나약한 몸으로 노년을 맞이했는데 젊어서 고생만 하신 할머니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할머니들도 그 시절 참 힘들었으니까요. 젊을 때는 대화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노부부들은 대화도 많습니다. 한 부부는 아이들 얘기, 생활비 얘기만 하고 정작 서로의 마음은 나누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화의 부재는 관계의 거리를 넓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은퇴 후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내는 가사와 생활 패턴의 변화를 겪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진 경우도 참 많지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집안일 생활 계획을 함께 조율하며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관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접촉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힘이다. 건강과 돌봄 문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고 돌봄의 부담이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한 아내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내 삶이 사라졌다는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돌봄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지원 활용, 돌봄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등. 정서적 거리.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익숙함이 관계를 지탱하지만 동시에 무관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지만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적 교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함께 산책하기, 취미 공유하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자녀 독립 이후의 공허함도 큽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부만 남게 되면 관계의 공허함이 커집니다. 한 부부는 아이들이 떠난 뒤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독립 이후는 부부관계를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 목표 만들기 등 여행, 봉사활동, 취미 등.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대화의 단절, 역할 갈등, 건강 문제, 정서적 거리, 자녀 독립 이후의 공허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함께 산책하기, 취미 서로 공유하기, 과거의 추억 등을 이야기해 보는 것. 작은 교류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부부만의 대화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자식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부만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이 든다고 해서 부부만의 스킨십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자식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남겨주는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 부부만의 걱정이 아닌 늙으신 부모님들의 사이도 늘상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년의 대한민국 부부들은 정작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 줄은 모른 채 부모님 걱정과 자식 걱정만 하다가 둘 사이가 결국엔 서먹서먹해지는 거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의 스킨십은 그동안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외롭습니다. 그리고 둘 다 늙습니다. 그 늙음을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만큼은 내가 늙고 병들어도 예뻐해준다면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은 듯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노년에 성공한 인생은 부부관계에 성공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집중해보세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노년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에 단 한 명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부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받는다라는 돈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함을 누리실 겁니다.